안녕하세요. 24시 스텝업 채널의 황호준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죠. 두 가지 종목으로 예를 들 거예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파두. 이 두 가지 종목을 보고 두 종목의 운명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중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딱 나눠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증시 자체가 보면은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종목들의 비율을 보시면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더해봤자 한 600개 정도 될까요? 600개 정도 되는데 하락하는 종목은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2400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플러스 이제 100개 정도가 이제 코넥스에 있는데 2400개 종목 중에서 하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보합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합인데 0.12%인데 코스닥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7%. 그럼 이제 코스피가 살아남고 코스닥이 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개별적인 테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건설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기술주들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현상이 좀 많이 있고 코스피 종목들에 대비해서 코스닥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러한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지수가 밀리게 되면 같이 밀리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줄 수 있고 지수가 올라가면은 일부 몇 종목들에 좀 치우쳐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9월 1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서 이제 뭐 AI나 반도체 쪽에서 좋은 얘기만 계속 들리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기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코스피랑 코스닥 좀 보게 되면은 개인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고 이게 뭐냐면은 개인의 자금들은 지금 대표적인 이제 지수 수정해주는 뭐 기술주들 대형주들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테마성이 짙은 종목으로 자금이 넘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건 뒤에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이유가 조금 제 생각에는 아마 9월 14일 오늘 기준으로 해갔을 때 정확히 이제 9월 13일 오늘 밤인데 9시 반이거든요. 지금 이제 1시 3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의견이 정말 팽배합니다. 뭐 반반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좀 의식을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로 이제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위험의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포트에서 빼고 있는 그런 기간이지 않을까. 그 와중에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 매수랑 매도가 팽팽하게 50대 50으로 갔는데 한쪽의 세력이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그게 개인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사자 이제 포지션에서 팔자로 넘어가자 하니까 힘이 균형이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좌하단 쪽에 보면은 제가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펴놨는데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여러분들. 21선이라고 하면 한 단기도 아니고 장기 이동평균선도 아니고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이제 중기 정도? 이제 최근 이제 오늘 9월 한 달간의 좀 포지션을 볼 때 21선 좀 많이 보는데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9월 동안에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좀 많이 컸습니다. 특히 어제 좀 많이 하락을 많이 했죠. 이거 아마 미국장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향도 있고 이번 주에 일정이 내정되어 있는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발간을 매달 해줍니다. 여기 주요 일정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일정들을 지금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9월 13일 보이시죠?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냐면은 소비를 한 물가에 대해서 이제 수치로 기록을 해가지고 지수로 점을 찍어요. 그게 얼마 정도 나왔느냐? 이게 그냥 저 인플레이션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날 이거 잘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가와요. 우리가 지금 주식 현물을 주로 하고 있지만은 선물 시장, 오편 시장 뭐 이러한 파생 상품들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기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움직이게 되겠죠. 영향을 받게 되겠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움직이기 커지게 되면은 이 부분을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지나가면은 밤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 나오게 될 이제 소비자물가 지수보다는 영향력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무시를 못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지나게 되면은 중국의 실물 지표가 나옵니다. 요즘 이제 중국 벽개환이라든지 부동산 기업들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좀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좀 몇 개가 들려오곤 하는데 우리 피부로는 아직 외갑지가 않습니다. 예, 그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 우리 목요일에 갖고 있었던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미국에도 한 번 더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 목, 금은 아마 결정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 줄 만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제 횡보 내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다음 주를 이제 잘 넘겨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 잘 넘긴다고 치면은 명절 다가오죠. 추석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투짐이 많이 꺾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종목들 몇 개 운명이 많이 달라졌죠. 파두랑 제가 한미반도체를 예로 들 거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한미반도체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파두의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목들의 운명이 오늘 갈린 게 코스피 종목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재밌는 게 SK 하이닉스가 아직도 양봉을 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후장 넘어오면서 이 두 종목까지 한미랑 SK 하이닉스 다 같이 내려오게 되면서 파도 또한 조금 낙폭을 더 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파도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종목들은 또 되게 잘 버티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가 훨씬 넘는 이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요. 30%. 최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몇 거래일 만에 지금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하한가 정도에 준하는 이제 하락폭을 나와줬고, 근데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나 하두,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준수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 테마에 있는 영역에서 다른 뭐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해도 이제 알테오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테크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이 알테오진이라는 종목들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 애들인데 보통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받는 기간에서 좀 뜨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에 어느 정도 이제 빅테크라든지 기술주를 이제 버티는 그런 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조금 올 거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를 많이 개인들이 변경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여기 왼쪽 하단을 봐주세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순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외국계 합에서. 외국인 기관하고 외국계 회원사들 이제 추정을 한 건데 지금 1시 9분께 기준으로 되어 있죠. 아마 이거는 장 마감을 할 때까지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SK하이닉스 대부분 다 우리나라 시총 큰 종목들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기관이에요. 기관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포트 거의 비슷한 날이 몇 없었는데 오늘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이쪽에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도 쪽을 보게 되면은 그간에 이제 2차전지주 관련해서 있었던 종목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외국으로 다시 넘어가면 외국계에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 근데 여기 매도를 많이 나간 것보다는 매수 쪽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들 몇 분들 해가지고 세력이 이제 매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근데 그거는 코스피 쪽으로 좀 쏠림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한미반도체, 파도, SK하이닉스 다 매동을 보면은 큰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뭐 융자가 많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지수가 밀리고 그리고 기존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던 세력들, 개인 투자자라고 하죠, 보통은. 이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 조금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하락이 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와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주나 뭐 일정들이 소화되는 걸 보고 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이제 계속해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파도 같은 종목들 정말 좋은 거 맞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지지 라인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한미반도체 또한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요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굳이 크게 걱정 안 하시되 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지수 이기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항상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이슈는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